평소 혈압이 130 정도이니 괜찮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이처럼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 10명 중 4명은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했던 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78세 김태희 환자분은 평생 동안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세수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 결과 뇌혈관의 파열 즉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의 혈압은 그 어떤 순간에도 140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지만 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나는 고혈압이 아닌데 과연 나도 위험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 혈압임에도 뇌졸중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혈압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하루 중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시간, 그리고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일상 속 습관과 음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5분의 차이, 한 끼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지식은 단순한 의학 수치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졸중이나 혈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용한 의학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혈압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압은 그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남긴 정직한 기록과 같습니다. 혈압은 그날 받은 스트레스 수면 시간, 섭취한 음식, 신체의 활동량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뇌졸중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검증된 의학 데이터와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를 통합하여 담았습니다. 딱딱한 의학 논문 속 문장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지금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일상 속 5가지 습관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음식 자체보다 더 나쁜 생활 루틴에 숨어 있습니다. 뇌졸중은 마치 한순간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혈관 위험 요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누적되어 온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정되지 않은 이러한 취약점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혈압은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첫 번째는 밤 늦게 섭취하는 짠 음식입니다. 저는 평소에 싱겁게 먹습니다 라는 말을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밤 9시 이후에 라면 한 젓가락이나 젓갈 한 숟갈이라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럼 대부분 아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루 종일 참다가 자기 전에 조금인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작은 한 숟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밤 늦게 짠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관이 충분히 쉬고 이완되어야 할 시간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이 누적되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굳어지며 결국 아침 기상 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이 40대에서 이르른데 성인 8,00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야식으로 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1.7배에 더 높았습니다. 즉, 낮에 먹는 소금보다 밤에 먹는 소금이 혈관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드는 야간 모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조금 고픈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절대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의 블랙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비로소 눈이 떠지고 정신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여쭤봅니다. 그 커피를 식사 전에 드십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은 나중이고 일단 커피 한 잔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죠. 바로 그 공복의 첫 커피 한 잔이 문제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된 카페인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꽉 조이는 강력한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 혈압이 평균 9에서 10mm 머큐리까지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공복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단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9.6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평소 혈압이 125였다면 커피 한 잔만으로 135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신문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이미 약해진 혈관은 그 갑작스러운 압력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신문 본다고 혈압이 오르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오릅니다.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 뉴스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접할 때 몸은 가만히 있어도 뇌와 자율신경계는 긴장합니다. 특히 분노, 걱정, 불안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인 자극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7에서 10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복 커피로 인해 이미 높아진 혈압이 더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며 힘을 주는 행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배에 힘을 줄 때 숨을 잠시 참게 되는데 이것을 발살바 효과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며 힘을 주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이 반동으로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한순환의 학회 발표에 따르면 변비로 인해 힘을 줄 때 수축기 혈압이 최대 50에서 7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 130이던 분이 순간적으로 180에서 200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약해진 뇌혈관은 그대로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시는 시점입니다. 커피는 식후 1시간 뒤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십시오. 이렇게만 바꿔도 혈압 급등이 거의 사라집니다. 여유 있는 식후 커피 한 잔은 약이 되지만 공복 커피 한 잔은 혈관을 놀라게 하는 경보음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꾹 참는 편이신가요? 괜히 말을 꺼내봤자 싸움만 날 뿐 나이 들어서 신경 써서 뭐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넘기는 분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누르는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에는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속 혈관까지 꽉 조여버립니다. 화를 억누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몸이 대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군의 평균 혈압이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보다 8.7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10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참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미 고혈압 단계에 들어선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를 참은 뒤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혈압이 급등하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 내쉬십시오.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3번 내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심호흡 동작 하나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5mm 머큐리 내려간다는 일본 교토대학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를 참고 사귀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내 혈관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말 대신 심호흡 3번, 그것이 가장 좋은 혈압약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직후 바로 찬물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땀을 씻어내기도 전에 곧바로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하지는 않으신가요? 운동했으니까 시원하게 식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적인 시원함이 혈관에게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충격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은 활짝 열리고 피가 빠르게 순환하며 천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은 순간적으로 꽉 조여드는 급격한 수축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 대한 순환이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 직후 찬물 샤워를 한 그룹은 혈압 변동 폭이 평균 18에서 20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130이던 혈압이 순간적으로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심장과 뇌혈관은 갑자기 놀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 작은 혈압 변동에도 혈관이 버티지 못하여 어지럼증이나 심한 경우 실신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10분만 몸을 식히십시오. 그 10분의 휴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몸이 충분히 식은 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혈압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최고의 약이지만 잘못된 마무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동 후 10분의 휴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 하나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쉬운 생활 루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만성적인 물 부족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아침에 약 먹을 때 1잔, 점심 식사 후 1잔, 그리고는 거의 안 드시죠? 진료실에서 물 섭취량을 여쭤보면 10분 중 8분은 글쎄요, 2~3잔 정도요, 목이 마르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속의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피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혈관 안에 작은 혈전이 생성되면 그것이 바로 뇌졸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리터 이하로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이상 마신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6% 높았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국내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년층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거의 모든 분들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잠들기 전에는 수분이 더욱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고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번에 반 컵씩 하루 8번 나누어 드십시오. 하루 6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뇌혈류를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수분은 오직 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의 혈관은 부드럽지만 물을 아끼는 사람의 혈관은 굳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혈관에 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십시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서울 아산병원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률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즉, 약보다 강력한 것은 생활 루틴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이 혈압에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물은 버리고 젓갈도 줄이고 소금을 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짠 음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에이, 설마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혈류정체로 인해 혈관 손상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다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가 아래쪽에 고이고 혈관벽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미세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식사 후에 10분만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과 혈류가 한 번에 안정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은 25mg, 혈압은 외서 7mm 머큐리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식사 후에만 걸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겠네?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혈당의 문제 이전의 혈류 자체의 문제입니다.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혈관이 마치 녹이 슬듯 약해집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23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운동을 따로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혈관 건강 황금 공식은 이것입니다. 식후에는 10분 걷기, 그 외에는 30분마다 3분씩 일어나 움직이기. 이것이 혈관을 젊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공식입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30분마다 3분 걷기만 해도 혈압이 평균 5혈당은 20%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10분 걷는 것보다 하루에 10번 1분씩 걷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보다 무서운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혈압약은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저는 짜게 먹지 않는데도 혈압이 높게 나와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라면, 커피 믹스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나요? 혈압을 올리는 것은 소금의 짠맛 자체보다 그 안에 숨어있는 화학 성분의 복합적인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시지에는 인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트륨과 결합하면 혈관을 조여버리는 독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혈관벽이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라면 스프는 더욱 심각합니다. 스프 한 봉지만으로 나트륨이 1800mg 이상 함유되어 이미 하루 권장량의 90%를 넘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국물을 다 마시면 그 순간 혈관이 팽창했다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20 이상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커피 믹스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카페인과 당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자극하고 혈압을 매우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냥 한 잔인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은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빵이나 쿠키처럼 간식으로 드시는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안쪽을 마치 사포처럼 깎아내며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혈관이 상처를 입으면 몸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 혈전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뇌졸중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폭주하고 그 반동으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게다가 카페인과 이산화탄소가 함께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심박수를 올려 혈압이 더욱 상승합니다.
실제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5가지 식품군, 즉 가공육 라면, 커피, 믹스, 베이커리,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여러분, 짠맛이 없어도 혈압을 자극하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맛이 부드럽고 달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혀가 편안할수록 혈관은 고통받는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뇌졸중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뇌졸중 외에도 고혈압은 뇌의 소혈관을 손상시켜 미세한 경색이 누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고혈압은 전신에 미치는 위험 요인이 되어 심부전, 만성 신장 손상을 유발하여 수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뇌졸중의 54%가 고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뇌출혈에서는 고혈압의 기여율이 50에서 70%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혈압이 130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130이라는 수치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혈압이 120에서 130으로만 올라가도 뇌졸중 위험이 무려 45% 증가합니다. 단 10mm 머큐리의 차이가 생명선을 가르는 것입니다. 혈관은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살짝 부풀 땐 괜찮지만 조금씩 계속 압력을 받으면 안쪽 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결국 아주 작은 자극에도 탁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한번 파열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 130도 결코 안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안전한 정상 혈압일까요?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숫자가 조금 높더라도 평소 나트륨 스트레스 수면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습관이 나쁘면 125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이 버텨내는 힘의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그 기록을 새롭게 쓰셔야 합니다. 지금 혈압이 130이라면 지금이 바로 뇌졸중 예방의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괜찮네요.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신 적.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병원에서는 멀쩡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이유가 바로 가면 고혈압입니다. 이는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집에서는 실제로 혈압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면을 쓴 고혈압입니다. 병원에서는 잠깐 앉아서 재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혈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습관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실제대한 고혈압 학회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약 20%가 가면 고혈압입니다. 5명 중 1명꼴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뇌졸중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분들은 대부분 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라던데요.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혈압은 병원 수치보다 집에서 잰 수치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은 집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까는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경우, 즉 가면 고혈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병원만 가면 혈압이 확 오르는 분들 계시죠? 이상하네, 집에선 멀쩡한데 병원만 오면 150이 넘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트 코트 증후군, 즉 흰 가운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의사 앞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며 그 순간 혈관이 살짝 조여지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실제대한 고혈압 학회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약 25%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즉, 10명 중 3명은 실제로는 정상인데 병원 수치만 보고 고혈압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수치만 믿으시면 괜히 불안해하고 불필요하게 약물 복용을 시작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잰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병원 수치는 현재 내 몸의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코트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3명 중 1명은 결국 진짜 고혈압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긴장 때문이라도 평상시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으로 혈관이 자주 이러한 압력을 받으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꾸준히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병원 수치는 현재 집의 수치는 평소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만 진짜 내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병원에서는 낮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잰 수치를 믿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집에서 재는 혈압, 즉 가정 혈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재야 진짜 값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는 가정 혈압 측정을 공식 권장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집에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병원에서만 잰 사람보다 정확도가 25% 더 높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측하는 정확도는 30%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병원에서는 그날의 순간적인 혈압만 보지만 집에서는 내 몸의 진짜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만 혈압이 오르는 분, 밤에만 올라가는 분 혹은 일주일 중 특정 요일만 유난히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에 혈압계를 하나를 두십시오. 비싼 것은 필요 없습니다. 5만 원 수준의 자동 전자식 혈압계로 충분합니다. 단 측정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재면 아무리 좋은 혈압계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정확히 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신 뒤 아직 커피나 아침 식사 전 조용한 곳에서 의자에 앉아 5분간 쉬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심장 높이에 맞추고 팔에 커프를 감은 뒤 2번 재십시오. 두 번째 수치가 더 안정된 값입니다. 저녁에는 취침 1시간 전 역시 식사나 카페인 흡연 없이 잰 값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루 2번씩 2주만 기록해도 병원에서 잰 수치보다 30% 이상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나오면 고혈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그냥 메모하지 말고 혈압 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노트에 날짜, 아침 혈압, 저녁 혈압, 그날의 컨디션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료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졸중 예방 백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가끔 어지럽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신다면 오늘 바로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의 뇌혈관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의 70%가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닝서지 때문입니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밤새 쉬던 혈관이 그 갑작스러운 압력을 버티지 못해 터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짧은 몇 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뜬 뒤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손발을 30초 정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 다음 상체를 세워 10초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이 습관 하나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혈관 회복 황금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눈 뜨기 전 손발을 움직이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사할 때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가공식품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햄 소시지 즉석 식품처럼 나트륨과 인산염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만 걷기, 이것은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혈류 순환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30분마다 3분씩 일어나 움직이기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30분이 지났네 싶으면 잠깐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취침 전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그날 하루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루틴 아침 손발, 30초 식전 물 1컵 신선 식단, 식후 10분 걷기, 30분마다 3분 일어나기 취침, 전 심호흡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순한 습관을 3개월만 유지해도 평균 혈압이 8mm 낮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4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습관이 만드는 생활 속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상 혈압 130이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침 4시에서 7시 혈압 급등 시간을 주의하십시오. 셋째, 짠 음식보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넷째, 집에서 하루 2번 혈압을 기록하십시오. 다섯째, 물, 산책, 심호흡으로 혈관을 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 건강의 기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혈관은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내용이나 나도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겠다 싶은 실천 다짐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위험 요인인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추는 3분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만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